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입니다. 금통위가 총재 부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기 하강 우려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건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3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월에 이어 110.7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차법이 시작된 2020년 7월 100.3을 시작으로 월세 지수는 매달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택하면서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전용 면적 140.81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18일 4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7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33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억 5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다수 위치한 용산구는 규제 완화 기대감과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 등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총재 부재 사태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을 텐데요. 이로써 최고 6% 중반대까지 오른 은행 대출 금리는 연내 7%를 훌쩍 넘길 가능성까지도 커졌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상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여제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품고 있는데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 2개짜리고요. 현재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다주택자 그 양도세, 소득세, 중과세 배제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 공약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차기 정부죠. 출범 이후에 실시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수위의 그 요청을 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그 조치가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시행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이제 중과 어떤 배제라는 그런 완화 속에서 어떤 본격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또한
조금씩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새 정부 아마 출범이 다음 달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과세에 대한 완화 방침이 본격적으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유예 기간을 활용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매물 잠김의 어떤 현상들이 조금씩 이렇게 시장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라는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지역인데요. 서울 서남권 쪽에 끝자락에 위치한 강서구 둔촌동을 먼저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둔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마곡 산업단지와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이죠. 굉장히 이제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곡 산업단지 쪽에 후광 효과나 굉장히 직감적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둔촌동 하면은 굉장히 이제 집값이 조금 저렴한 저평가된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 마곡지구에 대한 어떤 이 후광 효과죠. 이 지역을 누리는 걸로 인해서 2030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그 입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의도죠. 여의도와 그리고 건너는 종로죠. 종로 그리고 강남입니다. 서울의 이제 3도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3도심과 상당히 이제 가깝게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호선이죠. 9호선이라 할 것 같으면 보통 이제 황금 노선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고소득자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까운 이 업무지구로 해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마곡지구 아래쪽에 서울식물원이 이제 개장이 됐죠.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울식물원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목동에 대한 접근성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얼마 전에 그 강북으로 통하는 월드급 대교죠. 월드급 대교가 개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이제 신월 여의도 지하화 차도도 개통이 되면서 그동안에 그 서남권 쪽에 좀 어떤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교통이 완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형 개발 호재가 본물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김포공항 어떤 개발 얘기도 있고요. 또한 이제 마곡마이스 복합단지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계속 중에 이제 입주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18만여 명의 배우 수요까지 기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그 크기로서는 코엑스의 2배,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5배에 달하는 크기로서 아마도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 그 큰 부지의 개발, 그 어떤 계획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지죠. 또한 이곳은 이제 4개 블록으로서 개발 부지만 82제곱미터로 건설 예정에 있고요. 업무시설, 문화시설, 호텔, 판매시설 등이 복합시설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으로 지금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함께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그 대부분 3대 도심이죠. 종로 또는 여의도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표 권역을 상징하는 그런 오피스 권역 랜드마크가 있었지만 이 서남권에는 랜드마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곡지구가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4개의 업무지구가 형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CJ 개발 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는 이제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에 있는 곳이고요. 3개 블록으로서 2개 블록은 이제 지산 및 오피스죠. 그리고 1개 블록은 업무하고 상업시설로 공급 예정에 있고요. 이 중에는 이제 스타필드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그런 다들 아시는 곳이죠. 그래서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버티가 이제 복합 쇼핑몰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어떤 안정성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마곡마이스의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함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서남권의 비즈니스 벨트로 이제 변모 예정인 거죠. 또한 이제 다음은 대장 홍대선입니다. 애초에 이제 강서구청 그 전철을 지하철을 이제 계획을 했죠.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광역철도로 해서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대장에서부터 홍대에서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인데요. 본래는 이제 원정이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대장 홍대성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한 이제 강서구 화곡동이나 강서구청, 가양도롱을 이제 지나갈 예정으로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서울 서남권 쪽의 인근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체계어 KDI죠. 적격검사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 한 달 만에 통과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강서구 쪽의 대중교통이 또 원활하게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저평가됐던 강서구죠. 등촌동까지 같이 이제 후광 효과를 그런 어떤 톡톡이 본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가격이 상당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매매 금액은 4억 원입니다. 4억 원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한 임대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정도 수익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대출을 3억 4천만 원에서부터 3억 7,200만 원 정도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임대 이제 금액 보증금이죠. 2천만 원에서부터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곳 그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이고요. 또한 등촌역에서부터 도보로 한 1분 이내에 있는 그런 역세권에 지금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그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함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가격은 이제 4억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역세권에 위치한 어떤 주거와 그리고 상권, 그리고 판매, 그리고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이고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등촌동 쪽으로 많이 이제 몰려들 것이라는 배우 수용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후분양이죠. 완료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우크라이나 어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어떤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4억 정도 투자를 해서 또는 투자 금액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죠. 이 정도 투자를 생각하시면은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 이상의 미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의 재평가가 참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저평가의 시대 이제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부동산에 있어서 일자리를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는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곡마이스 산업단지의 이 배후 수요지로서 강서구 등촌동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세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이사님, 강서구 등촌동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강서구 등촌동은 이제 굉장히 그 역세권에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도보로 1분 이내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를 때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지하철과의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먼저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과거에는 수익형 오피스텔이었지만 현재는 수익형과 차익형 모두가 이제 가능한 오피스텔인지를 알아봐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역세권이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넘쳐나고 기업들의 입주가 계속되는 그런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는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한 회전율도 상당히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또한 이제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의 어떤 후광 효과와 직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배후 수요지로서의 임차 수요라든가 또는 어떤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안에서는 이제 직주 근접성이 좋은 교통 편의성도 무시를 못하겠죠. 편의성과 또는 생활 인프라가 함께 있는 곳이라면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처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욕심쟁이라서 늘 항상 일석이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강서구 등촌동 지금 보니까 뭐 수익형 또 시세 차익형 모두 다 좀 노려봄직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좋은 게 있으면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이사님, 이 지역 투자의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하실 때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분양가가 낮고 해서 나중에 월세나 전세로 돌아갔을 때는 가격이 높다고 해서 많이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선택하실 때는 항상 그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주변 인프라 그리고 생활 인프라,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곳 또한 일자리가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곳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을 피해서 그런 점을 선정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할 때 역세권인지 그리고 그 주변 생활 인프라는 얼마나 잘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셔야 될 텐데 그런 조건들 좀 맞춰져 있는 게 바로 강서구 등촌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도보로 이 지축역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자, 복층형 3룸 구조 갖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생소한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상당히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또한 서울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곳 지축동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살펴봐 드릴 텐데요. 지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3호선의 구파발 다음 한 정거장으로서 현재는 이제 그 택지지구로 나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삼송하고 원흥지구는 이미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축지구는 현재 이제 개발이 한창 중인 그런 곳인 거죠. 또한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이제 지축역 아래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저희 이제 이 물건지와 같이 입주할 예정으로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산업센터죠. 기숙사가 이제 없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지축역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찾아서 몰려드는 배우 수요만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북한산과 천혜의 이제 그 어떤 녹지죠. 웅장하죠, 굉장히. 북한산과 또는 이제 아래로는 소호롱이 있죠. 소호롱과 그리고 창릉청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자연 친화 도시와도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녹지를 풍부하게 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창릉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지축역에서 도보로 굉장히 가까운 한 2분 정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그리고 자동고 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도로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통일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문상 고속도로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원흥 강매 구간과 하정 신사 구간이 연결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대중교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GTX A 노선이 이제 공사 중에 있죠. 또한 이제 신분당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신분당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죠. 그래서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대중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축역이죠. 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2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과 함께 2개의 출구가 더 생기죠. 또한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원흥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미 갖추어져 있죠. 그렇지만 지축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까운 삼성이나 원흥 지구의 인프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은평 쪽이죠. 가깝기 때문에 서울의 그 어떤 매매가라든가 전세가가 상당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까운
지축역 중심으로 해서 몰려들 수 있는 배우 수요만도 4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곳은 이제 고향 스타필드라든가 또는 이제 그 대형 쇼핑몰들 상당히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있는 곳이라면은 집값에 대한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고향 하면은 가구단지 이케아가 생각이 나죠. 이런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이제 이케아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물류센터라든가 또는 굵직한 어떤 대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GTX A 노선에 대한 호재인데요. 파주시 운정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을 잇는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망이죠. 그래서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14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현재 지하철보다 한 3-4배 정도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의 출퇴근, 교통 및 해소난이 굉장히 해소될 예정이고요. 생산 유발 효과로서는 27조 원과 고용 창출 효과 19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GTX A 노선 중에는 상당히 이제 가장 빠르게 사업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한 이제 신문당선 서북부 연장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죠. 그래서 광교,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입니다. 신사역과 그리고 용산역까지 그리고 또한 삼송까지 연결 예정에 있는 그런 곳이죠. 고향 삼송이나 원흥, 지축, 창릉, 신도시 주택 공급에 상당히 광역철도망이 부족해서 반드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고양선입니다.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창릉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선입니다. 고양시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 중간을 거쳐서 6호선 세전역을 잇는 이제 경전철입니다. 올해 이제 2월 예비성 타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이제 통과를 했죠. 세전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될 예정이고요. 고양에서부터 여의도까지는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 전망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축동에는 지축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축기지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삼성이나 지축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호선 파주시로 연장에 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이 된다면은 통일로 주변이 상당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발전에 대한 완성도도 높이고 그리고 혼잡도 줄이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축지구와 그리고 은평 뉴타운의 이제 교량 사업인데요. 이 교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가 이제 지축동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서울 은평 뉴타운이죠. 서울 쪽이죠. 그래서 현재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로 쪽으로 이제 돌아서 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교량 사업 하나로 인해서 바로 이제 시간에 대한 단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 뉴타운을 거쳐서 마포, 상암, DMC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지구 은평 뉴타운의 수요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겠죠. 그래서 이곳의 어떤 가격을 말씀을 해드리면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층 3룸입니다. 3룸 오피스텔인데요. 굉장히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임대 금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서부터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또한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 금액 2억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를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억 800만 원에서부터 1억 3,2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다면 임대 보증금은 2천만 원에서부터 월 100만 원에서부터 110만 원 정도 수입 창출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로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무제한 전매 가능에 따른 투자의 환급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임차 수요도 상당히 풍부하고요.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차익 또는 장기 차익까지 늘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3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층역이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는 이제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 상당히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이제 2,800에서부터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분양이죠.
분양이 완공이 되려면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현재는 이 투자 금액이 전세 금액과 동일해질 것이라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일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했던 이 금액은 회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적절하게 지금 현재 3룸 복층형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는 이제 그 실거주도 괜찮고요. 또는 투자에 대한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혹시 눈여겨보셔서 투자 계획과 자금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지금 GTX나 고양선 같은 다양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더욱더 서울 내 중심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투자 전략도 좀 짧게 짚어주시죠. 지축동의 투자 전략을 이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교통 환경, 그리고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굉장히 이제 잡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삼성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어떤 이런 대기업 물류센터들이 입주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그런 곳이고요. 현재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인기 있는 두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지역,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홍대 라인에, 신촌과 홍대, 그리고 망원, 합정 라인의 이런 상권의 확대에 따라서 그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곳곳에 갈려있기 때문에 이 지역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지역,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고덕동 같은 경우도 9호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고덕의 비즈밸리가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품고 지금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방 3개짜리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6억 7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망원동 아래쪽에 굉장히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 아래쪽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따라서 공원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죠. 월드컵 공원, 난지공원, 평화공원, 체육공원 등 이러한 삶의 그 밸런스,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체육공원 시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망원동 안쪽으로의 이런 상권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망리단길 따라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이런 이쁘고 아기자기한 카페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죠. 또 그 안에는 전통적인 이런 시장, 망원 월드컵 시장과 망원 시장, 그러한 시장에도 굉장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신촌 또 홍대의 상권이 아래 상수 합정을 따라서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나오는 반증의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망원동 그만큼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주변 지하철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먼저 위쪽으로는 마포구청역과 망원역, 합정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6호선 위쪽으로는 은평구와 또 아래쪽으로는 용산구 라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용산구 지역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또 공덕과 이런 용산의 업무지구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합정역을 통해서는 2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호선, 이러한 서울을 중심부를 관통하는 2호선 라인, 서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인기 지역들을 또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요소가 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이러한 상권, 홍대의 상권과 신촌의 상권,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의 굉장히 많은 대학가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그러한 수요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망원동 그 옆으로 강북의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의 또 재건축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상태입니다. 강북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죠. 5,710세대에서 5천여 세대의 대단지로 변신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산시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천여 세대의 대단지로 변하게 되면 앞으로 이곳에서 발생되는 폭발적인 이주 수요로 인해서 또 주변 지역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지가 상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개발된 아파트의 모습들, 염리의 프레스티자이나 그랑자이의 모습들,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또 이곳에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망원동 내에서도 느껴볼 수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망원동 주변으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방송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또 상암 DMC, 그리고 강 건너편의 마곡의 산업단지와 또 지벨리, 여의도의 국제금융중심지구, 여기에 더불어서 중심 CBD 업무 지역과 공덕의 업무타운 등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면 지하철, 도로면 도로, 굉장히 이러한 요소가 잘 구비되어 있는 지역이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대학가도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그만큼 찾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지역들이 무슨 리단길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많이 뜨고 졌는데 그래도 마포구 망원동의 이 망리단길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에 풍부한 인구들이 유동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포구 망원동,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근처 바로 상암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상암동은 이런 업무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지가 굉장히 많은 거에 반해서 상업지가 조금은 부족한 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상암동의 모습인데 이것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앞으로의 상암 DMC 롯데몰이 심의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마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지금 그 DMC역 같은 경우는 3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6호선, 공항철도 이런 노선이 트리플 역세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노선의 추가, 2개의 노선이 추가가 됨으로써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변신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상암 DMC, 상암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 안에 백화점과 영화관, 복합 쇼핑몰 등이 또 구성되어지는 굉장히 큰 랜드마크성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포 아래쪽으로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한강 앞에 이런 끼고 있는 굉장히 큰 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과거 이곳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이제는 지상부에 있던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지상부 지하에 있는 곳에서 과거 석탄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부에 공원이 생김으로써 주민을 위한 시설이 늘어나는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설치가 되어서 문화 창작 발전소로 거듭나는 외국의 이러한 사례처럼 이러한 화력 발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곳곳에 형성이 되어진다. 이 안에는 공연장과 전시장, 수영장, 풋살장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도로의 여건도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월드컵 대교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결국 작년에 개통이 되었었죠. 개통이 됨으로써 주변 지역에 막히던 이런 가양대교나 성상대교의 이러한 교통량을 흡수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교통의 체증까지도 해결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이에 따른 연계로 서부간선도로도 지하화가 개통이 되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공사가 미진했던 부분들까지도 완료가 되어진다면 지금도 다니기 편한 교통량이지만 더 좋은 흐름으로 인해서 그러한 빠른 지역 이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이러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구간 같은 경우도 지금 금천구 독산동으로 이어지는 라인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서울 서남부와 또 아래쪽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확대되어지는 부분들, 바로 망원동에서부터 수도권 이남 부분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월드컵 대교와 서부 간선도로의 개통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아까도 살짝 설명을 드렸었죠. 상암 DM 지역으로 첫 번째 강북 횡단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강북 횡단선, 목동에서부터 청량리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이 상암 DM 지역으로 또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9호선 GTX의 13개의 노선이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2028년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홍대에서부터 부천의 대장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서부광역 라인까지도 설치가 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대장지구에서부터 홍대 2028년 개통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선들이 상암 DM 지역으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5개의 노선이 지나게 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 기본관리계, 이러한 한강의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펴질 수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2040 플랜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 수변 공원의 이런 연계성을 강화해서 홍대 그리고 망원, 이런 망원의 합정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라인의 그러한 연계성을 더욱 좋게 만들어서 걸어다니면서 한강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기존에 깔려있던 밀원 홍대 문화와 수변 문화 공원 그리고 역사 문화 자원까지 연계해서 이곳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더욱 늘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이 갖는 가치가 그만큼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교통과 생활의 편의성 모두 다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변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아파트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요, 굉장히 큰 규모의 체육공원 시설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 도보 5분권 안에 한강을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죠. 6억 7천에서 6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한권 투자하시더라도 5억 5천에서 6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7천에서 1억 4천만 원의 금액에 서울의 밀원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투자 가능하시고 실거주로서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보증금 1억에 월 120에서 150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황금 노선인 9호선 품고 있는데요. 개통 예정인 이 샘터 공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2개짜리고요.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도 입지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재개발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줄 지역이 바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그 입지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기존에 다니는 지하철 노선이 5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5호선 고덕역과 상일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앞으로 노선의 확장으로 인해서 9호선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샘터공원역.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역이 바로 이곳에 위치한 지역 고덕 2-2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 2-2지구, 앞으로의 지하철 노선 9호선을 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고덕의 비즈밸리가 또 굉장히 큰 규모의 일자리가 형성이 되고 상업지와 업무지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곡의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역시도 마곡의 산업단지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러한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9호선이라는 황금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곳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또 아파트, 고덕 그라시움이랄지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들 굉장히 고가의 이런 아파트가 또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미사 신도시가 또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것도 5호선의 이런 확장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왼편에는요, 8호선의 또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암사, 선사역을 비롯해서 추후에 이러한 남양주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또 확대되는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는 지역이 고덕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덕동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을 잘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이러한 직주 근접성이 또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호선을 이용하신다면은 서울 도심 지역 12대 1을 업무 지역과 또 영등포 여의도 라인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9호선 샘터 고원역이 개통이 되어진다면 9호선 라인을 따라서 강남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 이렇게 보시면요, 소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이러한 서울의 3도심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고덕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입지 정말 훌륭하네요. 서울 곳곳에 이 업무지구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강동구 고덕동이 품고 있는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덕동 이러한 재개발에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소식이 앞으로의 이러한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의 그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은요, 국회에서 만들죠.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부분과 또 각각 부처의 관계 부처에서 있는 이런 장관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정책과 관련된 나오는 앞으로의 이런 이야기, 임대사업자랄지 또 앞으로의 양도세 세금 관련된 부분들 또 재개발 재건축에 완화되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작년 12월에 발표된 자료, 민간인 후보지 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불리는 1차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었죠. 서울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21곳이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안에 강동구 고덕동, 그 주변에 있는 천호 A-1, 2구역이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3곳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서울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재개발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 바로 용산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용산, 청파 2구역이 선정이 되었었죠. 용산에서는 11곳에서 지원을 하였고 그중에 한 곳이 선택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요, 굉장히 이러한 그 후보지 간에 경쟁률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용산 11곳에서 한 곳이 지원이 되었고 강동구 같은 경우 3곳에서 한 곳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봐도 강동구 고덕동이 가지는 이러한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을 갖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고덕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덕 2-2지구 지도만 보시더라도요. 그 입지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고덕의 비즈밸리 이런 38,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고 또 9호선 센터 공원역 안에 500m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역세권 시프트로서도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초고층에 또 아파트가 형성될 수 있는 역세권의 종상향 혜택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증하듯이 고덕 1지구와 고덕 2-1지구보다 높은 평당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주변 지역으로의 샘터 공원과 동명 근린생활공원 그리고 초중고가 굉장히 근접지에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또 주변 지역으로의 샘터 공원역의 개발 그리고 고덕의 비즈밸리가 개발까지 끼고 있는 지역이 고덕 2-2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 2-2지구 위쪽으로 고덕 비즈밸리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관공서부터 해가지고 이케아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150여 개의 회사가 입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첨단 이런 R&D 사업과 유통상업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요. 호텔과 컨벤션 등 복합 네트워크 시티가 조성이 되어진다. 또 이케아 등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해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9조 5천억 원에 달하고 38,000명의 고용이 인원이 창출될 수 있는 메머드급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케아 3호점이 또 이곳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고양과 또 광명에 이어서 3호점이 이렇게 이케아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곳이 갖는 이러한 상권이 더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까지 견인해 볼 수가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9호선의 연장 소식, 지금 현재 중앙보훈병원까지 9호선이 개통이 되어져 있는데요. 4단계 연장 사업으로서 길동 생태공원과 한영구, 고덕, 그다음에 샘터 공원역이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요. 현재 중앙보훈병원에서 종합운동까지 10분대에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 강남권까지 앞으로 샘터 공원역에서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20분대에 이러한 강남권의 접근성이 앞으로 이곳에서 들어서게 된다. 또 9호선 같은 경우는 황금라인 급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확대되어지는 모습들, 강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여의도, 마곡라인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갖고 있는 지역이 4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샘터 공원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요, 구리에서 세종간 고속도로, 포천에서부터 내려오죠. 포천에서 이어지는 라인들이 세종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재정 사업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이 개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구리 하남에서 안산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2단계 사업으로서 안송에서 세종까지 개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세종까지 약 100분대에 거리던 시간이 70분대로 단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교통량이 흡수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겠죠. 경부고속도로와 이러한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감소되어서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접근성까지도 좋아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요. 동탄, 판교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인기가 이곳에서도 또 강동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호재가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정말 많네요. 자,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가격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자, 이 주변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강동구 고덕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이런 역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자 현재 혜택 받아볼 수 있는 6억 원 이하의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5억 9천에서 5억 9,5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활용하셔서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서 감면받는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합산 배제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혜택이 없어졌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세 3억 3천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했을 경우에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에 전세 안고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120에서 130만 원, 월 예상 대출 금액 2억 6천 정도 실행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2억 8천에서 2억 8천5백만 원 금액의 재개발직 가능성 있는 지역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 강동구 고덕동 시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김기현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또 무료 세미나도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남아 있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